안녕하세요. BTS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를 여러분들과 함께할 BTS 시니어 컨설턴트 최송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HR은 어떻게 AI 전환을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해 BTS의 인사이트와 노하우를 담은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BTS는 1980년도에 설립한 스웨덴 컨설팅 펌으로서 클라이언트사의 전략이 조직에서 더욱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전략 실행을 돕기 위해 저희는 리더와 구성원 대상으로 경험 설계를 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 앞에 보이시는 엑스퍼티스라고 하는 영역에서 다양한 COE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COE라는 것은 Center of Expertise라고 해서 전문 영역에서 강점을 두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전략 얼라이먼트나 리더십 명령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AI의 영역에서도 글로벌리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를 이제 지금까지 많이 협업하고 알고 계신 분들은 AI에 저희가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BTS는 2015년 ML 에라부터 챗봇 그리고 최근 에이전틱 시대까지 다양한 클라이언트들과 그리고 다양한 AI 프로젝트들을 이제 진행해 왔고 최근 미국에서는 엔트로픽과도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엔트로픽과의 프로젝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웹이나 이후에 따로 연락 주시면 그런 부분들도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짧으면 짧은 이 1시간 동안 총 4가지의 세션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 보았는데요. 오프닝으로 시작을 해서 두 번째 영역인 비즈니스 성과를 위해서 어떻게 AX 리더십을 가속화할 수 있을지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BTS AX 솔루션 소개 그리고 HR 프라이빗 네트워킹 세션 안내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 오늘 하루 동안 네, 1시간 동안 유익한 경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저희를 이메일이나 저희의 플라이어를 보셨던 분들은 이 화면을 한번 보셨을 텐데요. 오늘 AX 웨비나는 첫 번째 파트 오프닝과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방승철 상무님이 진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BTS 오퍼링 세션은 제가 진행할 예정인데요. 방승철 상무님께서는 저희 BTS 서울지사에서 리더십 프랙티스를 총괄을 맡고 계시고요. 키 스피커로 오늘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다시 죄송합니다. 방상무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방승천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 SDS에서 HR 경력을 시작했고요. 이후에 코넬 유니버시티의 HR 대학인 ILR 스쿨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이후에 타월스 왓슨에서 컨설턴트로 일했고요. 어, 비즈니스 사이드로 좀 시프트를 해서 휴넷이라는 기업 교육 회사에서 CBDO로 또 휴넷 자회사 두 곳에서는 대표이사로 일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꾸준히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에 카이스트의 CAIO 코र्스를 듣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와우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디스럽션을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다시 학부생으로 편입을 해서 컴퓨터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HR이나 비즈니스 관점에서 변화를 바라보는 스컬러 프랙티셔너로 저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AI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최근에 어, 많은 기업의 HR 담당자분들과 논의를 거치면서 AI 전환의 평균적인 변화 속도에 대한 기준점이 생기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조직들이 아직은 AX의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지난 3년여간 대부분 조직들이 비슷한 노력들을 해온 것 같습니다. 바로 AI 도구들에 투자하고 다양한 AI 파일럿을 진행해 보는 것이죠. 글로벌도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조직은 모델이나 인터페이스 툴 등의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해커톤, 더 광범위한 AI 리터러시 프로그램 같은 이니셔티브로 바로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들이 비즈니스의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바로 정확한 방향을 잡고 실행하고 있는가입니다. 즉,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서 내가 해결하려는 비즈니스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AI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로 사고의 전환을 이룰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AI 전환에 대해서 고민하는 동안에 도구는 꾸준히 진화하면서 불확실성을 줄여왔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다양한 AI 도구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놀랍도록 진화했습니다. 더 오랜 시간,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스스로 학습하고 개량하는 단계에 이르렀죠. 당연하게도 AI가 대부분의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S&P 500 기업 경영진의 70%가 그들의 어닝콜에서 AI의 활용과 위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이와 동시에 포춘 500대 기업 경영진의 가장 큰 고민도 AI가 되었습니다. 올해 2월 조사에 따르면 AI는 재무적이나 경제적인 여건보다 또 지정학적 이슈조차 넘어설 만큼 글로벌 기업 CEO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지난달 우버의 CTO 인터뷰 기사가 있었죠. 우버의 R&D 예산이 약 4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4월에 이미 소진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총 매출 기준으로 우버가 한 80조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매출 기준으로는 한 18조 정도 하는데 어, 이미 AX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다양한 AI 인터벤션 덕분에 빠르게 AX가 확산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이슈가 터지는 만큼 먼저 중요한데 예산을 할당하는 것, 그리고 가시적인 사업 성과와 연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사업 숫자로 연결되는 선별적, 효율적 AX 확산의 필요성이 시급해지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기술적인 이슈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AI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AI를 적극적으로 합습하고 기업들이 AI 활용을 지원하고 장려한 덕분에 AI 리터러시가 상당히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생산성도 크게 개선이 되었고요. 대한민국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이미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AX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AI 앵자이어티입니다. 왜일까요? 이 기저에는 아마도 의도했던 변화가 오고 있지 않다는 자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HBR 연구에 따르면 관리자가 생성형 AI로 일주일 평균 2시간 46분을 절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약된 시간의 많은 부분이 다른 생산적인 업무로 이어지지 못하고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이 단순 AI 도구의 사용을 넘어서 이미 AI 에이전트를 실험하거나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에 AI 기능을 도입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0%의 토큰은 5%의 구성원 개인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AI 도입에 전사 스케일링에 도달한 기업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제 도구적인 접근을 넘어서
성과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조직에 많은 AX 이니셔티브가 진행 중이지만 사업 맥락과 동떨어진 AI 활용이 강요되고 있어서 AI 피로감, AI 번아웃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또 포모로 인해서 급하게 우리 조직, 사업 현실에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AX를 추진한다는 자각도 커집니다. AI가 돈을 더 버는데, 그리고 비용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사업 숫자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푸념도 많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기업의 이익에 AI 기여를 인정한 기업은 39%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대부분의 기여도는 5% 미만이라고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트랜스포메이션의 ROI를 따져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AI 트랜스포메이션, 이제는 트랜스포메이션, 즉 변화 관리에 방점이 찍혀야 할 때입니다. 변화 관리를 바라보는 저희 BTS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먼저 명확한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 그리고 일부가 아닌 모든 리더를 변화의 주체로 만드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마인드셋, 즉 생각을 바꾸어서 행동까지 바뀌게 하는 것, 그리고 이런 변화의 모습을 개별 이벤트가 아니라 뉴노멀로 바꾸는 것. 이렇게 해야 조직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에 있어 오른쪽 사이드에 있는 비전이나 전략만큼 중요한 것이 왼쪽에 있는 사람과 문화입니다. 저희 BTS는 HR이 이 피라미드 왼쪽에 people, 컬처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리더 그리고 구성원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치, 마인드셋,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지원합니다. 그 전략 실행을 빠르게 확산하는 방법론 역시 첫 번째로 얼라이먼트로 변화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마인드셋, 구성원의 마인드셋을 변화시키고 캐퍼빌리티, 실행 역량을 높이도록 돕는 방향입니다. 이게 곱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각각이 모두 제대로 충분히 기능할 때 우리 조직의 전략이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우리 조직에서도 이미 이렇게나 많은 일들이 AI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성과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AX가 단순한 성과가 아닌 사업의 숫자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개인의 생산성 수준이 아닌 조직의 생산성 수준의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HR이 설계하는 AX는 개인을 넘어서 조직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사업의 숫자에 직접 기여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저는 두 가지. 첫 번째, 사업 숫자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업 성과로 직접 연결되는 AX 과제를 잘 선별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과 두 번째, AX 확산을 가속화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변화의 관리에 있어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사업 성과를 책임지는 임원급 리더에게는 어떤 역할을 부여해야 할까요? 임원급 리더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바운더리 스패닝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돈을 쓸지 말지, 이걸 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우리 조직의 AX 지향점을 잡고 그 지향점에 부합하는 혁신의 경계를 설정해서 일관된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손에 잡히는 변화의 결과를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코리아 사장으로 7년간 재임하셨던 전 엔비디 코리아 대표 유홍준 대표님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재임 기간 동안에
매출은 150배, 주가는 200배 뛰었다고 하죠. 엔비디아가 지금 AX 시대를 선도하기 전 10년 넘게 적자를 보면서도 가속 컴퓨팅과 AI에 투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젠슨 황의 명확한 바운더리 설정이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엔비디아에서는 분기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KPI보다 EIOFS라는 것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Early Indicator of Future Success인데요. KPI는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대부분 후행 지표입니다. 반면에 미래의 성공 조짐이 보이는 어떤 기술이나 변화는 혁신에 훨씬 더 중요한 자양분이 되겠죠. 실제 엔비디아는 이 EIOFS를 기준으로 엔비디아 구성원의 시간, 돈, 노력의 투입을 정렬하게 하였고, 이 방향도 단순히 미래를 맞춰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미래를 인식하는 기술적인 능력을 높이라는 메시지로 구체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 숫자를 만들 수 있는 AX 과제들을 발굴하고 선별하는 고유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저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이기도 합니다. 저희 레이즈 모델은 어, why, 어떤 성과를 만들 것인가 뿐만 아니라 how, 어떻게 AI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도 수반이 되어야 조직이 명확한 AX 지향점과 사업 성과를 높이는 AX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는 기반에서 출발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잘 활용하면 우리 회사의 AX 지향점을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제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조직이 AX 1.0 수준에서 효율을 위해 기존의 일을 AI로 대체하는 워크 리디자인에 여전히 주력하고 있다면 향후에는 AX 2.0, AX 3.0 수준 더 많은 일들을 새롭게 크리에이트 해내거나 더 많은 사업 성과를 창출하는데 AI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조직의 현재 강약점, 그리고 향후의 사업 맥락과 잘 부합하는 단계적인 AX의 지향점을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JP 모건은 자체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계약서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99%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 인력들을 더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로 재배치했습니다. 효율을 위해서 기존 일을 AI로 대체한 전형적인 AX 1.0 케이스입니다. 펩시코는 나라별, 계절별로 다양해지는 다품종 제품 요구에 AI를 활용한 생산 라인을 최적화해서 민첩하게 대응했습니다. 3D 가상 환경으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AI로 미리 공장의 세팅을 시뮬레이션 해봄으로써 생산과 운영의 효율을 120% 높인 사례입니다. 그 전에 안 하던 일을 새로운 일을 통해서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기존에 하던 일은 가상 환경으로 대체해서 실패 비용을 절감한 AX 2.0 케이스입니다. 테슬라는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전력 시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리고 전력의 구매와 판매를 최적화했습니다. 쌀 때 전력을 사서 비축하는 오토비더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 비축한 전력을 배터리에 담아서 지금은 외부에 팝니다.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든 대표적인 AX 3.0 사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외부 기업들의 사례들도 보고 우리 조직의 현재 강약점, 또 향후 미래 어느 시점의 사업 맥락 또 잘 고려해서 퓨처백 띵킹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조직이 현재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어떠한 AX 지향점을 설정하고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잘 세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조직의 허리, 이 보직장 같은 중간 리더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저는 이 중간 리더, 보직장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 촉진자이자 변화를 주도하는 체인지 레디 리더로서의 혁신 마인드셋 중요합니다. 그 위에서 AX가 단순히 개인 생산성 수준에 머물지 않고 AX 2.0 워크플로우 개선이나 자동화, 그리고 3.0 제품 서비스 혁신까지 활용되고 연계되도록 주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AX 지향점을 바운더리로 삼아서 사업 숫자로 연결되는 AX 과제를 선별적으로 발굴하고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 조직이 AX 1.0 수준을 지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중간 리더분들은 비용의 절감에 좀 더 포커스한 프로젝트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조직이 AX 2.0 수준을 지향하고 있다면 우리가 수행하는 과제들도 기존 비즈니스를 좀 더 고도화하는데 또 기회비용을 줄이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AX 3.0 수준을 지향한다면 새로운 시장을 진출해서 총 도달 시장을 넓히는 신사업 관점의 과제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핵심은 우리가 추진하는 AX 과제가 사업 성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리고 사업 숫자로 측정될 수 있는 AX 과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버의 AX 비용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AX에도 이제는 효율이 중요합니다. 4.5조를 지금 4개월 만에 다 써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근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constraint, 그 제약에서 출발을 해서 그 근원을 따라가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막연할 수 있었던 기업의 AX 목표, 과제들이 현장에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AX 과제로 연결되는 과정을 거치면 우리의 AX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재무지표랑 연결이 되는지, 또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결과도 성과로 취합하기에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또 HR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어, AX 확산을 더 가속화하는 조직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BTS는 1,400여 명의 직원들이 37개국에 퍼져서 근무하고 있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스웨덴에 계신 저희 CEO께서 공유해 주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직접 첫 번째 커스터머, 이제 커스터머 제로가 되어서 우리 내부의 AX를 확산해 본 경험, 그리고 이를 엔트로피과 같은 글로벌 클라이언트에 적용해서 우리 클라이언트의 AX를 도운 경험, 이런 것들을 회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탑다운 어프로치를 지향했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직접 해결책을 찾아야 변화의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IT 역할을 통제자가 아닌 조력자, 이네이블러로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자분들의 사전 질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소 시스템스 코리아의 문희원 파트너님께서 해주셨던 질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IT 부서가 주도하는 AX는 아무래도 효율이나 도구에 좀 더 지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고 있는 얘기들은 물론 효율이나 도구 지향적인 AX도 변화를 확산하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비용 같은 것까지 잘 고려하고 효율을 생각한다면 사업과 잘 연결되는 부분. 그래서 저희는 OSM이라는 별도의 사무국 형태를 좀 추천드리는데 뒤에서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빠르게 해보고 저희는 이제 AI 플라이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아, 해보면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자는 방향성입니다. AI 자체가 정답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빠른 확산에 중요한 것이 누가 어떻게 변화를 이끌 것인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장 중심의 AX 과제를 도출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필요가 큰 사람이, 그 동인이 가장 높은 사람이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모든 조직에 컨스트레인트가 모이는 조직의 중간 허리, 조직장분들, 그리고 변화에 대한 니즈를 가장 체감하고 있을 핵심 인재분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AX 사무국, 이제 OSM이라는 그 학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오피스 오브 스트래테직 매니지먼트를 운영해서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는 방식도 유효하겠습니다. 실내로 GS그룹은 회장 직속으로 OEG라는 그 김치 아니고요. 그 오픈 이노베이션 GS라는 OSM 조직을 운영하면서 AX의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비개발자들이 노코드 에이전트 빌더로 에이전트를 직접 만듭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더 쓰기 좋게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고도화를 해나갑니다. 이때 IT는 이 에이전트 빌더를 어떻게 활용할지 안내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그칩니다. 실제로 이 빌더를 통해서 무려 10,000개가 넘는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었고, 그중 8,000개는 한 달 이내에 폐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600개는 각 현장에서 그 펑션에서 지속적으로 쓰이고 있고 30개는 사내 인프라에 연동되어서 전사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여기 보시는 안전특화 미소라는 현장에 사진을 찍어 올리면 그 사업장의 안전 위험 요소를 식별해주는 에이전트도 있다고 하죠. 제조업 현장 중심 AX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OSM, 사무국 형태의 조직 운영이 유효한 것이 조직의 병목이나 문제는 사실 대개 크로스 펑셔널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OSM은 조직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어떤 사일로나 특정 부서의 솔루션에 고착되는 이런 그러니까 기능적인 고착을 막을 수 있도록 서로 부서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촉진해 나가는 목적에서도 매우 유용합니다. 다음으로는 변화를 주도하고 촉진하는 리더의 마인드셋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리더가 이번 변화도 일시적이라는 생각, 지나갈 거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변화를 그저 수용만 하거나 저항하거나 통제하려는 수준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만약에 변화는 필수적이고 혁신의 기회를 만드는 거야 라고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다면 리더가 변화의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변화에 직접 관여하고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는 체인지 레디 리더로서 더욱 빠르게 기능할 것입니다. 실제 HBR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기업이 이 파일럿 퍼거토리라는 파일럿 지옥이라는 재밌는 표현을 쓰던데 수많은 파일럿을 진행하지만 전사적인 변화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 그 이유로 사람과 프로세스를 꼽습니다. 계약서를 몇 초 만에 작성하는 AI 에이전트가 등장했다지만 정작 문서는 기존의 법무검토 프로세스에 묶여서 2주 동안 대기하게 되는 거죠. 장기 근속한 기존 리더들의 머릿속에 축적된 어떤 암묵지, 하던 대로 하는 방식, 기존에 맞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AI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는 강력한 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는 무게중심을 낮춰서 현장 중심의 AX, 이 변화, 그리고 그 실행의 주체는 우리 구성원들이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요. 리더나 또 구성원들 전체의 AI 마인드셋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진단이 있습니다. AI 마인드셋 진단인데요. 자가 진단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을 통해서 AI 전환에 필요한 마인드셋을 구비할 수 있도록 조직원들을 너치할 수 있습니다. 가령 변화의 속도가 계획의 속도보다 더 빠른 현실에서는 확실성보다 학습 민첩성, 완벽한 계획보다는 빠른 이터레이션이 권장된다는 메시지. 미래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현재를 개선하는 방식이 아니라 완전한 디스럽션을 고려해서 완전히 다른 미래에서 회귀해서 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 또 리더의 역할도 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의 학습 속도를 높이는 사람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 이런 메시지들도 유효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변화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확산이 가속화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강조하는데요. 저희의 용어로는 AI 플라이휠, 즉 AI로 실제 가치를 만들어 보는 실험의 장을 마련하고 이걸 확산시키는 것. 이 이후에는 AI 혁신 사례, 저희는 AI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이런 다이아몬드를 건져내서 조직 전반에 새로운 노멀로 정착시키는 방식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빠르게 현장 중심의 AX 플라이휠을 돌려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좋은 사례들을 조직 전반에 이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AI 다이아몬드를 건져낸 후에는 그 방식을 새롭게 노멀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노멀도 다시 보는 거죠.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변화 시도가 조직 전반의 혁신 문화로 스며드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실제로 저희 BTS도 이런 접근을 통해서 지난 2년에 걸쳐서 직원 1인당 매출을 10% 이상 증가시키고 글로벌리 비용을 3% 가까이 절감을 했습니다. 또 AI 신제품을 4종이나 출시해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조직 관점에서 어떤 노력을 우리가 했느냐일 텐데요. 아마 많은 HR분들이 이 내용에 관심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 아까 이제 4단계 중에서 처음에 플라이휠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AI로 할 수 있는 것,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시연하는 단계가 필수적입니다. 이어서 안전한 AI 인프라를 제공하는 단계, 또 레슨런을 내부에 공유하고 소통하는 단계, 또 변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액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플라이휠을 점진적으로 확산하는 과정에서는 사내 퍼실리테이터를 양성을 하고 대규모 바이버톤 행사를 열고 그러니까 해커톤 같은 그 바이브 코딩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포모의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AI 다이아몬드를 이제 발굴하고 정착시키는 단계에서는 업무 프로세스, 그 워크플로우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일하는 방식을 정의하고 또 그거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새롭게 정의하고 확산하는 과정, 또 새로운 인재 모듈을 정립하고 평가 지표를 바꾸는 과정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AI 다이아몬드로 선별이 된 부분 중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에이전트로 대체할 부분 빠르게 대체를 했고 심지어 이미 있는 에이전트라고 하더라도 ROI를 계산해서 더 좋은 에이전트가 나오면 기존 에이전트를 폐기하는 갱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저희 내부의 코어팀이라고 불리우는 OSM 조직, 이 OSM 조직은 주니어들도 많았고 핵심 인재분들도 많았습니다. 중간 저희 허리 리더분들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이 OSM 조직이 전체 AX의 확산을 지원하고 분석하고 보상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저희의 관점과 AX에 대한 경험을 좀 집약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약하면 HR이 설계하는 AX는 리더와 구성원들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AI 전환과 사업 성과를 연결하는 변화 관리 프로젝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BTS가 지난 수년간 엔트로픽을 포함한 어, 다양한 조직의 DX, AX를 도우면서 뽑아낸 8가지 실전 전략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리드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놀라움, 즐거움, 그리고 자신감을 주어라 라는 저 얘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HR들한테 가장 임팩트가 있는 얘기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8가지의 어떤 전략들 중에 우리 회사 AX에 적용할 포인트를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는데 사업 성과로 연결되는 우리 회사의 AI 전환에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상무님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BTS가 비즈니스 성과를 위한 AX 리더십을 가속화하기 위해 클라이언트들과 어떤 방식으로 협업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듈들은 다양한 글로벌 및 국내 회사와 협업한 프로그램들 중 AX 리더십을 가속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들로 저희가 구성을 해 봤는데요. 이 모듈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은 조금 더 뎁스 있게 설명드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모듈 전체 6개를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웨비나 이후에 저희가 배포드리는 자료 안에는 이 모듈 각각의 모듈의 내용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방상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결국에 AX 리더십,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AX 과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도출한 이후에 조직적으로 어떻게 AX 확산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냐, 효율성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 이 삼각형, 임원부터 시작한 구성원까지의 피라미드를 보여주셨는데요. 이 각각의 영역에서 사실은 이 변화에 대한 포지셔닝, 역할이 각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모듈들을 클라이언트 사이 니즈에 따라 프로플레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모듈을 나눠놨는데, 모듈들은 조직의 역할 레벨에 따라 다르게 구성됩니다. 임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AX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의 혹은 사업부의 노스타 설정, 그리고 투자 방향성에 대한 얼라이먼트들이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듈 1, 그리고 2, 3, 4 이렇게 4가지로 저희가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중간 리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변화의 어떤 캐털리스트로서 이 임원분들이 제시한 이 북극성을 어떻게 실행 관점으로 구체화하고 변화 실행 로드맵을 이제 추진해서 리딩할 수 있을지가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의 모듈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성원의 경우에는 현업에 있는 AX 현황을 기반으로 실행 과제를 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적용과 AX 추진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실행 주체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얼라이먼트나 마인셋도 중요하지만 실행 단계에서의 어떤 프랙티스라던가 목업, 에이전트를 목업을 해서 빌딩을 하는 그런 경험 위주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BTS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특정 영역에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들 중에서도 문제마다 성격이 다르겠지만 특히 AX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보다는 바텀업의 어떤 관점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방상무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이나 어, 프로젝트를 할 때 느꼈던 점은 결국에는 바텀업을 처음부터 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드라이브가 사실은 나라마다 그리고 회사의 문화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조금 집중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변화 촉진자로서 이 보직장, 중간 리더 역할에 저희가 무게중심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 때는 아무래도 모듈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 리더가 경험하는 전의를 조금 더 생생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서윤님이라는 가상의 중간 리더를 페르소나로 설정을 해서 경험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윤님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신 어떤 페르소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조업 기업의 마케팅 조직 소속의 중간 리더이시고요. 빠른 성과와 승진으로 주목받는 젊은 리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 핵심 인재 풀에 선발되어서 AX 관련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분들을 저희가 많이 만나 뵀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뭐냐면 이런 분들이 너무나 뛰어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핵심 인재 풀에 계시지만 사실 이런 분들이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과 별개로 실행 과제를 성과로 연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사실은 이제 기업마다 최근에 이제 성과를 내는 것들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이런 특히 중간 리더한테 요구되는 기대 사항들이 기존 업무에 있었던 KPI를 만족시키는, 그래서 단기 성과를 내야 되는 기대치도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AX라는 것들을 저희가 놓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 리더들에게는 또 다른 AX 이니셔티브들이 떨어지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 리더는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핸들링을 해서 성과를 내냐라는 관점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 사실은 많은 구성원들이 리더들한테 이 AX 시대에서 그럼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 그리고 비즈니스 성과를 내기 위한 비전이 뭐냐라는 것들에 대한 대답을 리더들한테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무래도 이 AX 시대의 그 정답이라는 것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각 사마다, 각 산업마다 본인들의 석세스 팩터를 찾아서 실제로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AX 마인셋이나 실행 자신감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서현님 같은 케이스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런 고민을 가진 서현님께 BTS는 다음과 같은 전의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듈 1부터 시작해서 모듈 6까지 3을 제외한 모듈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실제 이 전이의 플로우는 앞단에서 얼라이먼트와 마인셋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게 되시고요. 이 마인셋의 변화가 있으신 다음에 케이퍼빌리티 강화, 그리고 실행으로 연결되는 변화 여정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각 모듈별로 좀 더 딥다이브를 해서 각 모듈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구체화가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 1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트 그리고 Experience AX라는 제목으로 총 2시간 정도의 강의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서현님이 이 모듈에 참석하기 전에 AI 활용 수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리더라면 이 모듈을 강의를 듣고 나면 이제는 AX 시대 조직 변화 관점으로 좀 더 마인셋을 전환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AX를 기술 변화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경쟁력 변화 관점으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AI 활용이랑 현업 실행 간 연결이 부족했던 그런 역량들을 조금 더 리더의 역할이랑 실행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하거나 이렇게 왼쪽에 있는 as is와 오른쪽에 있는 to be 이렇게
이 왼쪽의 현재 상태, 그리고 이 모듈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 모듈 1의 경험을 좀 더 오버뷰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유흥준 대표님을 모시고 엔비디아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AI 트랜스포메이션 사례 진행한 AI 트랜스포메이션 사례 기반의 얘기들을 나눠주시면서 산업 변화에 대한 체감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포인트 중 하나인 엔비디아의 문화와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원칙들을 통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 회사가 AX 시대 조직의 방향성을 어떤 식으로 세팅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케이스를 한번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성형 AI 활용 기반 변화 속도라던가 영향에 대한 것들을 체감을 하시면서 이 파트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인셋, 그리고 특히나 얼라이먼트의 중심으로 구성된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X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이 시급성이라던가 방향성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이제 리더들은 해야 되는데 그 얼라이먼트가 여기서 한번 세팅이 된 다음에 모듈 2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듈 2에서는 서윤님이 AX 체인지 레디 리더로서 어떻게 역할을 우리 조직 안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게 되는데요. 앞서서 방상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AX 시대에서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리딩하는 리더들은 단순히 역량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인셋이 변화가 되어야 이 AX 확산의 속도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는 마인셋 시프트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4시간에서 8시간의 강의와 실습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밴드를 두었던 이유는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중요 지점, 마인셋만 할 거냐, 이거를 체화하기 위해서 좀 더 경험을 더 들어갈 거냐에 따라서 4시간 구성 혹은 8시간 구성으로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영님 같은 경우에 이 모듈에서는 이 모듈을 하기 전에는 변화가 발생하면 그 변화를 따라가는 리더에서 이제는 변화를 인식하고 스스로 전환을 선택하는 리더로서 조금 마인드셋 변화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4가지의 영역에서 현재 상태에서 변화된 방식으로 조금 더 석세스 픽처를 저희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이제 변화 실행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은 변화 실행 이외에 기존에 있었던 업무라던가 KPI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업무 대응 중심으로 다시 회귀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 마인셋을 이제 장착하시고 나면 그러면 결국에 변화 실행을 위해서 리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2 경험을 오버뷰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체인지 레디니스를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단 체인지 레디니스 진단 툴kit이 있는데요. 그 진단을 하시고 나시면 개인적뿐만 아니라 조직으로서 변화 혁신 단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이 체인지 레디니스 진단을 한 다음에 현재 우리의 단계를 인식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AX 시대 리더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학습을 하시고요. 그 특징 중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방상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AI 시대에서 AI 챔피언이 되기 위한 리더의 마인셋이 뭐냐라는 측면을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한 6가지의 그 항목으로 나눠놨는데 from에서 to의 마인셋을 학습을 하시고 그 학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현재 조직에 필요한 그 단계에 그러면 리더의 행동이 뭐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의사결정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는 경험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AX 모먼트를 저희가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와 많이 협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어떤 강의를 했을 때그 논리지나 아니면 인사이트를 듣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결국에 현업에서 발생하는 어떤 순간에서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요 순간들을 저희가 그룹핑을 해서 그 순간에 대한 의사결정들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토론의 형태로 저희가 액티비티들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체인지 레디니스 진단을 하시게 되면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PPT의 어떤 특정 그 스냅샷처럼 이렇게 디브리프를 할 수 있는 결과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을 포인트는 사실 진단이라는 것들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 진단을 하시는 분들은 가끔 본인이 저징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리더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단이라는 툴이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준비한 체인지 레디니스 진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저징하기보다는 실제로 결국에는 우리 조직의 어떤 현황까지 파악을 볼 수 있는 진단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직보다는 이 체인지 레디니스 진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네 가지의 타입,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리시빙만 하는 건지,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리지스팅을 하는 사람들인지, 혹은 이 변화를 관리하고만 싶어 하는 사람들인지, 혹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지향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변화에 대해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변화를 리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체인지 레디 유형인지를 이해하는 부분에 좀 더 방점이 찍히게 되고요. 이걸 이해하시고 나시면 그 이후에는 이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 조직이 그러면 앞으로 어디에 방점을 찍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체인지 레디니스를 기반으로 리더의 마인드셋 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 있는 로드맵처럼 챕터 1부터 3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각 모듈별로는 이 변화의 본질과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변화 상황에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마인셋, 그리고 이 마인셋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핵심 도구나 리소스에 대한 툴킷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액티비티별로 진도를 다 나가고 나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마주하게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 변화돼야 되는 마인드셋까지 이해하시고 나시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리딩을 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가장 관건인데 그 부분을 AI 챔피언 리더의 마인드셋을 배우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핸들링 레지스턴스 투 체인지를 위해서 이 AX 모먼트 속의 변화 저항을 극복하고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DBFR이라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뭐 롤플레이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롤플레이가 아니라면 토론의 형태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이 AX 모먼트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예시적으로 간단하게 가지고 온 거는 AX 변화 실행 과정 속에 리더들이 실제로 이렇게 다양한 고민들이 있을 텐데 이 모먼트 풀은 저희가 지금 예시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경험했던 클라이언트 분들과의 그 인터그레이션이나 아니면 다양한 백서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한번 7가지로 도출을 해봤고요. 예시적으로 서윤님이 이제 경험하게 될 모먼트는 이런 식으로 현업 KPI와 예를 들어 AX 추진 우선순위가 충돌하는 어떤 순간의 모먼트를 뎁스 있게 같이 카드로 읽어보시고 팀으로서 이 모먼트에 그럼 우리가 리더로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옵션 A, B, C, D를 가지고 트레이드오프를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 B, C, D 중에서 답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답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게 트레이드오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장단점을 같이 얘기를 해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디브리프를 해드릴 때는 이 기존에 저희가 얘기했던 AI 챔피언 리더 마인셋이랑 같이 연결을 시켜서 이 마인셋을 변화시킨다라는 거는 실제로 행동으로는 어떻게 나오게 되는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not so great behavior와 great behavior를 이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체화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마인셋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다고 하면 소연님께서는 모듈 4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 팀 관점에서, 우리 조직 관점에서는 어떤 과제들을 설계를 해야 되냐라는 고민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 부분을 AX 블루프린트로 저희가 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AX 아이디어를 고민을 해서 그게 기존에 있는 업무와 평행적으로 하나의 플러스로 되는 과제가 아니라 사업 성과와 연결된 AX 실행 과제를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고 도출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을 여기서 학습을 하시게 되시고요. 이 네 가지의 영역에서 현재 이 모듈을
이 모듈 4를 경험하시기 전에 서윤님과 그리고 이 모듈 4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서윤님의 상태가 이 네 가지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경험을 오버뷰를 설명을 드리면 가장 먼저 시작을 하는 거는 저희가 강점을 엣지를 주는 거는 결국에 사업과의 연결인데요. 많은 리더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AX가 중요하고 AX 이니셔티브가 임원으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당장 ABC의 과제가 떨어졌다라는 것들은 알고 있는데 기존 업무와 평행하게 가져가게 되다 보니까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과제를 도출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우리 조직의 밸류 맵부터 시작을 해서 주요 사업 성과나 밸류 드라이버를 분석하는 데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밸류 드라이버를 분석하시고 나시면 그 안에서 루트 커즈나 AX 기회를 도출하는 그 활동들을 하시게 되시고요. 그 이후에 그럼 AX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실행 방향을 설계를 하고 그 다음 AX 레디니스를 기반으로 실행 계획과 추진 조건을 점검하는 데까지 저희가 이 모듈 4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밸류맵이라는 것은 엔터프라이즈 밸류맵을 저희가 의미를 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쉐어홀더 밸류라고 해서 사업 성과를 낸다라는 거는 우리 회사의 매출 성장, 그리고 이익, 그리고 미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업무 구조, 드라이버들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한 이후에 현업 KPI와 연결된 핵심 활동이나 페인 포인트를 분석해서 이 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루트 커즈들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AX 기회 영역들을 탐색을 하시게 되는데 탐색하시고 나서 결국에 이거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비즈니스 문제 정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문제 정의를 앞에서 보이시는 저희만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번 그룹핑을 해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핑을 할 때는 X와 Y 형태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가지고 해결 구조 설계를 하는데요.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가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필요한 데이터와 결과와의 사이에서 어떤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어떤 활용 방식이 구체화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뎁스 있게 구조화를 하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전략을 실행으로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서포트를 잘 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포트를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전략을 실행할 수 있게 구체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과제 구체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화된 그 과제의 실행 가능성이나 추진 조건을 점검하실 수 있게 저희가 핵심 고려 요소들을 탐색하는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시고 나시면 이 모듈 4가 끝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모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대기업과 같이 이제 임원분들을 모시고 몇 차례 세션을 한번 진행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참석자들의 피드백을 발췌를 해서 공유를 드리자면 AI에 대한 접근 방식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지금 AX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를 할 때 보통 AI의 관점을 많이 찍다 보니까 저희가 과정 구성이나 아니면 강의들을 설계를 할 때 AI 리터러시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할 수 있는 목업 빌딩이나 아니면 AI 에이전트를 만든다. 이렇게 두 가지의 꼭지로 저희가 이제 보통 과정 구성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분절적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동일한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각 세션마다 다른 레벨의 다른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과정을 듣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거를 좀 더 연결해서 세션을 구성하기 때문에 AI에 대한 접근 방식부터 문제 해결 과정, 그리고 실제 활용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하나의 맥락으로 경험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의미가 있었다라는 말씀들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AI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필요한 경험들이 있을 텐데 특히 임원들 입장, 그리고 리더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게 무엇이다, 그리고 뭘 해야 된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우리 조직을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측면에서도 고민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경험이나 사례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확산에 뭐가 필요한지, 뭐가 파급력이 있는지를 이해한 것도 있지만 특히 조직 문화 차원에서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가장 많이 와닿아하셨고요. 그런 측면을 저희가 피드백을 받고 그 부분을 그 모듈 4의 앞에 있었던 모듈 2의 체인지 리더를 프로그램을 저희가 또 이제 모듈화 시켰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세부 세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사실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에 이 AX 과제를 실행하는 게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이 구성원들도 이걸 같이 알고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 돼서 그런 세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게 저희가 앞으로 소개할 모듈 5와 6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리더라는 자리가 답을 뭔가 내놔야 되는 자리. 물론 지금은 답을 내놓는 자리이기보다는 어떻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구성원들이 답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측면에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리더로서는 그런 부담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일한 AI를 주제로 고민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른 이제 회사의 어떤 리더분들이 저희 세션을 들으시고 좀 생각하셨던 그리고 느끼셨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조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세부 세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듈 5 같은 경우에는 8시간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AI 에이전트 목업 빌딩 세션이기 때문에 AX 과제를 단순히 기획하는 수준에서 넘어서 실행 가능한 AX 과제로 구체화하고 검증까지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네 가지 영역에서 현재 그리고 변화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윤님이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경험의 그 모듈 5의 오버뷰는 현업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AX 실행 시나리오를 구체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빌더를 기반으로 우리가 AX 과제의 워크플로우 구현을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큐빅 기반 실행 가능성 검증이랑 이터레이션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리더십 그리고 AI에 대한 POE 그리고 그거를 실행하게 만드는 변화 관리 측면에서 많은 솔루션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AI 에이전트를 전문적으로 빌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알고리즘 랩스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 5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랩스에서 제공하는 AI 캔버스와 같은 모듈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에이전트 목업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딥다이브를 한 번 더 해보시자면 처음에는 펀더멘털로 이제 기술 프레임워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롬프팅과 에이전트 빌더 사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고 이를 실습하실 수 있도록 실제 업무 혹은 유스케이스 기반 실습을 통해서 직접 경험을 해보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빌딩을 직접적으로 해보시고 마무리되는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그리고 조직마다 우리의 AI 리터러시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지만 만약에 우리 조직은 펀더멘털이랑 익스페리먼트를 다른 과정에서 이미 했다. 그리고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면 빌드 부분만 8시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펀더멘털도 조금 같이 시작을 해서 이걸 찬찬히 쌓아줘야 된다라고 하면 펀더멘털부터 시작해서 익스페리먼트, 빌드 이 단계로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저희가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가 뭐냐면 여기까지 워크숍을 하시고 나시면 소아시 그 다음 궁금증일 텐데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책임이 각 참석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디펜던시를 가지고 이 과제를 실행할 거냐라는 정도에 따라서 이 성과가 지속 관리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보고서 한 장에만 보고가 됐고 끝나버리는 과제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모듈은 이 AI가 엑세큐션 될 수 있는 전의를 이제 설계를 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실행이 개별 과제로 남는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확산하는 상태를 저희가 한번 설계를 했고요. 이 부분은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워크숍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모듈 6 안에서는 이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 구조에 대한 얼라이먼트 그리고 설정하는 것부터 필요하면 코칭이나 컨설팅까지 들어가는 부분들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럼 어떻게 코칭이나
컨설팅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이제 모듈 5에서 어떤 프로젝트 A가 만약에 과제가 발굴이 됐다라고 했을 때 모듈 6부터는 이제 그 팀, 그 조직이 혹은 어떤 특정 TF 팀이 AX 과제를 실행을 하시게 되는데 그 안에 구성은 AX 팀, 리더, 그리고 BTS 코칭 팀, 그리고 구성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X 팀 같은 경우에는 옵셔널인데 회사마다 AX 조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닌 조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없으신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되시고요.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AX 조직과 이제 PMO 역할이라던가 어떻게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BTS 코칭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과제 진행에 대한 피드백 제공뿐만 아니라 수행 진척을 돕기 위한 코칭이 진행되는 것, 그리고 필요시 현장 기반의 AI 에이전트 구축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가 알고리즘 랩스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AX 과제들이 사실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터레이시 되고 아니면 새로운 과제들이 이제 생성이 될 예정인데요. 그런 과제들의 어떤 과정을 쭉 이 엑세큐션 전이로 저희가 로드맵, 실행 로드맵을 같이 정의를 하면서 쭉 지속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 관리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보는 거는 리절트 어셔런스.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성과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있냐라는 것들이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이런 L1부터 L4 이 네 가지의 메저 임팩트 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실제 전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성과에 대한 규명을 먼저 한 다음에 저희가 전이를 시작해서 이 성과에 대한 ROI라던가 측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를 할 예정이고요. 보통 지금 같은 경우에는 AX는 지금 당장 비즈니스 성과가 나오면 좋겠다라고 해서 L4를 지향하실 수도 있지만 과제의 성격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그게 단순히 리액션만 있는 건지, 러닝의 차원인지, 비헤비어의 차원인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조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의 모듈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거는 서윤님의 관점으로 모듈 1부터 6까지 구성이, 이제 전이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후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같이 이제 서드 파트너나 아니면 미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와 이후에 요청을 주시면 따로 또 다른 데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요. 어, 마무리하시, 마무리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사항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신청한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다음 주 5월 27일 수요일에 프라이빗 네트워킹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션에서는 무엇을 하냐라고 했을 때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모듈들은 정말 그 내용들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 있을 세션에서는 직접 체험을 하실 수 있는 데모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 데모가 끝난 다음에는 다른 HR 분들과 그리고 저희와 네트워킹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이제 그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20명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신청이 마감이지만 20명이 다 차면 부득이하게 그 전에 신청을 마감할 수도 있으니 한번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문의 사항은 저희 김리세영 매니저님께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업무 시간 동안 저희 지금 소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한 10분 정도 조금 더 여기에 있을 예정인데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더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채팅방에 아마 올라와 있을 텐데 거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희님 손 드신 것 같은데. 네, 질문해 주시면 저희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희님, 손 드신 거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마이크가 웨비나여서 안 되다 보니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유경근 디렉터님, 딜로이트 유경근 디렉터님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AI 마인드셋 장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퓨처백 띵킹이라고 하면, 아, 과거에 이제 프로포마 띵킹이라고 하는 가설적인 사고, 그러니까 현재 문제를 현재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해결하는 것들이 AI 시대에는 어, 해결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AI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사실은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 추론해 보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의 속도가 워낙 빠르고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런 디스럽션까지 고려를 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지금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는 형태의 획기적인 사고, 그게 퓨처백 띵킹이라고 하고 있고요. 제가 디렉터님께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은 이메일로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워낙 또 인물이 좋으셔가지고 직접 등장하셔서 말씀하셨어야 좋은데 저희가 이 텍스트로만 보내요. 아, 네. 조원희님 질문 저희가 잘 이해했습니다. 사실 이 커크 패치ing 모델의 L3 이 ROI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교육의 효과로 독립적인 그 효과를 발현하는 것이냐에 대한 그 뭐랄까 논의가 사실 많았죠. 저도 2003년에 이 업계에 이제 들어온 것 같은데 20년 동안 이 교육의 ROI에 대해서는 계속 난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교육 내에서 어떤 변화를 잘 저희가 행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 클래스 파티시페이션의 그룹을 A 그룹과 B 그룹으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 A 그룹한테는 이 교육에 뭐 1차 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B그룹은 좀 나중 차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실제 그 우리 마케팅에서 하는 A/B 테스트 같은 것들을 좀 해보는 거죠. 실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행동이 변화하는지와 교육을 받지 않은 다음 차수에 입고할 사람들이 떻게 행동이 변화하는지를 비교해 보면 사실 간단히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실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물론 왜냐하면 그렇다고 실험실 조건이 되진 않거든요. 다른 어떤 어, 아, 네. 네. 아, 회가네스. 네, 네. 아, 스웨덴 기업. 네.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들을 좀 비교하려는 구조적인 HR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 그 교육의 ROI를 산정하면 조금 더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KT의 이성화 차장님이신 것 같은데요. 네, 반갑습니다. 에피션시 중심과 그로스 중심의 KPI는 어떻게 다르게 설계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드리는 맥락은, 어, 이제 그러니까 동시간에 예를 들어 AX 1.0이 뭐 몇 프로, 뭐 AX 3.0이 몇 프로 이런 접근도 물론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계열적으로 좀 단계를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재만 놓고 보면 KT 같이 IT 업에 계신 어떤 조직은
생각보다 AX 1.0보다 2.0이나 3.0의 이미 인터벤션이나 AI 액션들을 많이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대부분의 제조기업이라든지 어, 이제 AI를 막 시작하는 기업들은 아직 AX 1.0 위주로 어, AI 액션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뭐가 좋고 나쁘고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회사는 AX 1.0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AX 2.0이나 3.0이 더 주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정답이 있고 뭐, 뭐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균형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유경근 디렉터님이 말씀 주셨던 저희가 퓨처백 띵킹을 가져와서 보면 아까 테슬라의 오토비더 같은 플랫폼도 어떤 과정 중에서 나온 산출물이고 그게 이제 신규 비즈니스가 된 것이지 처음부터 우리는 신규 비즈니스를 만들 거야 라고 시작하지는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 만나보면 AX 1.0의 비중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것 같고 실제 다른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토트 프랙티셔너 분들도 저 워크 리디자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는 이제 사실 사업 관점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다 보니 워크 리디자인도 중요합니다만 예를 들어 조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한 반절 정도는 워크 리디자인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나머지 반절은 회사의 상황에 맞게 스마트 팔로워로서의 또는 이노베이티브 오퍼레이터로서의 또는 위닝 디스럽터로서의 비중을 좀 할애하셔서 고민을 다양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이상적으로는 AX 1.0의 단계를 지나서 2.0으로, 2.0을 지나서 3.0으로 이렇게 AX 인터벤션들이 진행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한 1시간, 1시간 1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질문 끝까지 이렇게 남아서 참석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어,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안내드리는 이메일 어드레스로 궁금한 부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